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한테 주어진 능력이나 기회, 심지어는 잠 못 이루는 밤까지도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많으신가요? 보통 잠을 못 자면, 나 건강에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잠 못 이루는 밤이 사실은 우리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특별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냥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라는 목적이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특히 이 수면 패턴이 막 뒤죽박죽 될 때, 과연 우리 몸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숨은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녁에 갑자기 집중이 잘 된다고 막 신나서 새벽까지 일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 동안 완전 녹초가 되잖아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노동한 거니까 당연한 결과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억지로 막 커피 마셔가면서 버티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정신은 너무 멀쩡한데 잠만 안 오는 그런 밤 다들 겪어보셨죠? 바로 그 순간. 원문에서는 이게 그냥 불면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호가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해요. 특히 좀 마음이 맑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찾아온다면 이건 육체 노동 해라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하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밤에 깨어있는 건 다 똑같은 게 아닐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목적이 뭔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명확하게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딱 대비가 되죠. 한쪽은 내가 억지로 밤새서 일하는 거, 이건 당연히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뭐냐? 내 몸이, 내 정신이 자연스럽게 깨어있길 원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공부를 하면 신기하게도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밤을 꼴딱 샜는데 피곤하기는커녕 에너지가 넘친다니. 이게 바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에너지를 쓴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은 거예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것만 신호가 아니에요. 갑자기 정말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질 때 이것도 신호라는 겁니다. 그때는 억지로 버티면 안 돼요. 그냥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받아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기도회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기도회에 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역할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자는 게 그 순간의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라는 대로 그 흐름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좋아요. 밤에 깨어서 명상을 하든 꿈을 꾸든 뭔가 메시지 같은 걸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 바로 그 정확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내 안에서 떠오른 생각, 어떤 영감 같은 거, 과연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정확한 걸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심 해보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대답이 정말 놀랍도록 단호합니다. 뭐냐고요? 그 메시지는 언제나 정확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틀린 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애초에 이 메시지가 정확한가?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다?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나에게 온 메시지나 영감 자체는 완벽하게 정확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는 게 되기도 하고 완전히 틀린 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연장을 손에 쥐어줘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적용의 문제는 비단 명상이나 영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개념을 우리 삶 전체로 한번 확장시켜 볼 때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바로 선물 또는 재능을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모든 건 이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선물을 받는다. 둘째, 그걸 어떻게 쓰는지 배운다. 셋째, 현명하게 적용한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목을 매나요? 바로 1단계, 받는 것에만 집착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받을까? 근데 진짜 중요한 공부는 바로 2단계라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걸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게 진짜 공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법은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않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머리에 쌓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세상에 이롭게 쓸지는 글쎄요, 이건 뭐 타고난 재능이나 심지어 외모 같은 것도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힘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왜 아는 게 많아도 인생이 꼬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가진 그 힘을, 그 선물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법, 사용하는 법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할 진정한 공부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공부는 얻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완전히 거꾸로 해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 바로 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건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 이 재능, 이 돈,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공부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일까? 그게 잠 못 이루는 밤이든 남다른 재능이든 아니면 그저 평범한 오늘 하루이든 가네요. 그리고 나는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